중고차 구매하신 분들 지금 이거 꼭 보세요. 중고차 샀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 날렸다는 얘기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통계가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한국소비자원 데이터 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 피해 중에 상당수가 차를 사면서 속은 게 아니라 산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손해라는 거예요. 차를 샀다고 끝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키 받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매 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걸 몰랐다가 돈 날리고 사고 나고 소송까지 간 사례들을 같이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고차 시장의 구조를 잠깐 봐야 해요. 사실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묘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파는 사람은 차의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은 내 패를 다 보고 있고 나만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도에서 사는 사람이 불리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중고차 딜러 중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살짝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거나 침수 이력을 세탁하거나 사고 내역을 슬쩍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법적으로 허위 기재는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차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은 내가 직접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만 있으면 사고 이력, 보험 처리 내역, 주행거리 기록, 침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유료이긴 한데 몇천 원 수준이에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짜리 지뢰차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엔카진단이나 SK 엔카에서도 비슷한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계약 전에 이미 받더라도 차를 실제로 받은 후 다시 한번 대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류상 이력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이게 바로 나중에 딜러한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차를 받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가보죠. 첫 번째, 명의 이전은 당일 처리가 정답입니다. 이거 며칠 미루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차 소유자는 아직 이전 주인입니다. 보험 처리가 꼬이고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고 최악의 경우 이전 주인이 채무 문제로 차가 압류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집 계약은 했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한 채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 진짜 내 집 아닌 거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면 다음날 무조건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세요. 딜러 통해서 샀어도 처리됐는지 직접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은 차 받는 순간 가입돼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 보험이 남아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명의 바뀌는 순간 이전 보험 효력 끝이에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 피해를 전부 본인 주머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 가입할 때 다이렉트 보험사들 최소 3군데 이상 비교해보세요.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마다 연간 20에서 30만 원 차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매년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차 받자마자 엔진룸 열어보세요. 이거 무서워서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서워서 안 보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확인해야 할 게 뭐냐? 엔진오일 색깔이에요. 뽑아봤을 때 반투명한 갈색이면 그나마 양호한 거고 새까맣게 탄 경우는 교환을 한참 넘긴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엔진오일에 흰 거품이 생겨 있거나 뿌연 막이 껴있는 경우예요. 이건 냉각수하고 오일이 섞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건 헤드가스켓이라는 부품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이 상태로 그냥 모시면 엔진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도 수위 확인하시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보세요. 이전 주인이 기름만 넣고 나머지 관리는 손 놨던 차인지 제대로 관리한 차인지 엔진룸 보면 다 나와요. 네 번째, 2주 안에 정비소 가서 하부 점검 받으세요. 중고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하부 상태예요. 위에서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리프트 있는 정비소에 가면 차 올려서 밑바닥을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뭘 봐야 하냐? 오일 누유 흔적이요. 미션 쪽 엔진 하부, 조인트 부위에 기름 자국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게 방치하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정비소에서 종합점검을 받는데 드는 돈 몇만 원이면 됩니다. 이거 아끼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짜리 수리비 맞으면 그게 훨씬 손해죠. 다섯 번째, 타이밍 벨트 교환 이력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타이밍 벨트가 뭐냐? 쉽게 말해서 엔진 안에서 모든 부품들이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지휘자예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박자가 맞지 않는 오케스트라처럼 엔진 안에서 부품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그 순간 엔진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수리비가 500만 원에서 엔진 교체까지 가면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 방식 차량은 보통 10만 킬로 전후로 교환해줘야 하는데 이 이력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지금 당장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싸고 안전합니다. 6번째, 자동 변속기 오일 상태 확인하세요. 미션 오일, 즉 ATF라고 하는데 색깔이 선명한 빨간색이 정상이에요. 근데 갈색이나 검은색에 가깝다? 교환 주기를 한참 넘긴 겁니다. 미션은 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비싼 부품이에요. 이게 나가면 중고차 한 대 살 돈 나와요. 근데 이 오일만 제때 갈아줘도 미션 수명이 확 달라집니다. 이전 주인이 ATF 교환을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가 이 차가 앞으로 얼마나 버텨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7번째, 침수차 여부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했더라도 차 받고 나서 한 번 더 보세요. 어디를 봐야 하냐? 시트 아래쪽이요. 시트 들어보면 바닥 카펫이 나오는데 거기에 녹이나 흙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침수 의심이에요. 안전벨트 끝부분, 문 아래쪽 고무 패킹 사이에 모래나 진흙이 낀 흔적도 보세요. 퓨즈박스에 녹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침수차는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전기 계통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터져요. 에어백이 갑자기 오작동하거나 창문이 혼자 움직이거나 센서 오류가 줄줄이 뜨거나 이게 다 도로에서 생기면 그냥 사고로 이어집니다. 8번째,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하세요. 이거 완전히 남의 얘기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전 주인이 과태료 수십만 원 밀려놓고 차를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의 이전되고 나면 이 청구가 나한테 날라와요. 황당하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위텍스나 정부24에서 미리 차량 번호로 조회해보면 체납 내역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계약하면 이전 주인 빚까지 내가 떠안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블랙박스 지금 당장 설치하거나 교체하세요. 이전 소유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채로 받은 분들 계시죠? 그 안에 이전 주인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메모리 카드부터 포맷하세요. 블랙박스가 아예 없는 차라면 지금 바로 다르세요. 요즘 도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블랙박스 없다가 사고 나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과실 뒤집어 쓰는 경우 생겨요. 10만원 중반대면 전후방 다 달 수 있거든요. 이건 보험이에요. 10번째, 에어컨 필터 교환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해요. 이전 주인이 에어컨 필터를 언제 갈았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에어컨 켰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미 늦은 겁니다. 에어컨 필터는 1, 2만원에 직접 교체 가능해요. 이거 안 갈면 차 안에서 매일 곰팡이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과언이 아닙니다. 11번째, 타이어 상태 꼭 점검하세요. 이게 목숨이랑 직결됩니다. 타이어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마모가 됐냐 안 됐냐 보시는 분들 많은데 내 바퀴에 마모 패턴이 고른지를 봐야 해요. 앞바퀴는 달았는데 뒷바퀴는 멀쩡하다? 이건 정기적으로 타이어 로테이션을 안 했다는 거고 한쪽만 유독 심하게 달았다? 이건 휠 얼라이먼트 문제거나 서스펜션이 틀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의 골격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고속도로 타면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최악의 경우 고속주행 중 차가 제멋대로 움직여요. 타이어 4개 다 새로 사면 차종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이걸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데 이미 계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상태 파악해서 예산에 넣어두세요. 자, 지금 얘기한 거 보면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에이, 딜러가 다 해줬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확인해 라는 낙관론이 있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비관론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냐? 이해관계자별로 손익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딜러 입장에서는 차를 빨리 넘기고 다음 매물로 넘어가는 게 이득이에요. 이전 주인 입장에선 차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도 계약서에 도장 찍힌 순간부터 본인 책임이 줄어들어요.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계약한 순간부터 모든 리스크가 내 것이 됩니다. 이득은 파는 쪽이 챙기고 손실 가능성은 사는 쪽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예요. 공평하냐고요? 전혀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딜러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차는 상품이에요. 상품을 파는 사람이 본인한테 불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다 알려준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딜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주인이 주차장에서 하부를 긁은 게 있어도 딜러는 모를 수 있고 설령 알아도 말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내 차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다 치우고 요약하자면 중고차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에요. 명의 이전이랑 보험은 차 받는 날 바로, 엔진룸 확인이랑 하부 점검은 2주 안에,
타이밍 벨트, 미션 오일, 소모품 이력 파악은 한 달 안에, 블랙박스, 에어컨 필터, 침수 흔적 확인은 차 받는 당일, 타이어 마모 패턴은 받자마자 바로. 이것만 지켜도 내가 산 차가 폭탄인지 알짜인지 금방 판가름 납니다.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쭉 타다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이미 돈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 다음이에요. 딜러도 이전 주인도 내 차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살 길은 내가 챙겨야 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운전 되세요. 지금까지 카포랩이었습니다.